2020년 1월 30일 드디어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즌 2라고 하겠습니다. 시즌 2 1편 경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경제를 이 시점에 하냐? 보통 이 정치는 경제와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원인도 경제 때문에 망합니다.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게. 예를 들자면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가 엄청 좋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경제가 망했다고 하면서 흔들었죠. 지금 와보면 20년이 지난 지금 와보면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번 총선 4월 16일 총선에도 다시 공격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방어 차원에서 한번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문재인이 경제를 망쳤다. 지금 경제가 망했다고 하죠. 전부 다. 망하고 폭망하고 뭐 베네수엘라 간다 하고 뭐 그리스 부도난다 그러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그 아닌 것을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전교 100등 하는 학생이 80등을 하면 20등이나 상승했죠. 그리고 전교 15등 하던 학생이 11등을 하면 4등을 상승했습니다. 이전 성적에 비해 등폭은 전교 80등 하는 학생이 전교 11등 하는 학생보다 실제로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지만 더 높습니다. 20이나 상승했으니까 100등 하던 학생이 전교 15등 학생보다 등폭이 더 높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제는 전교 80등하고 전교 11등하고 당연히 전교 11등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왜 등폭이 20위를 했고 등폭이 4등밖에 안 못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조금밖에 못하고 이쪽에는 경제 성장을 엄청 많이 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하고 비교를 합니다. 못 사는 나라하고 베네수엘라하고 그리스, 중국 이래 못 사는 나라하고 얼만큼 경제 성장을 했냐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상위권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15등, 10등 할수록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위권 밑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거 방금 검색한 겁니다. 네이버에서 경제 성장률을 검색했습니다. 2018년 통계인데요. 2019년 통계는 제가 알기로는 5월달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달쯤에. 그러니까 아직은 2018년 이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라고 볼 수 있죠. 이 통계를 보면 기니가 8.66%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위가 방글라데시고 3위가 리비아, 4위가 캄보디아, 5위가 코스타디부아르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보다 잘 삽니까? 우리가 105등 했습니다. 105등 했던 우리나라가 기니보다 못 삽니까? 이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근데 다른 거 다 차보고 105등 했다고 요것만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105등 했다고. 2.7%밖에 성장 못했다. 2.7%는 105이다. 이걸 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6%를 성장해야 되는데 2.7%밖에 성장 못했다. 이거 가지고 자꾸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니입니까? 방글라데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얘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위권에 있는 애들입니다. 100위권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 사진은 네이버에서 경제 성장률을 검색해서 나온 값이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05등입니다. 1위는 기니, 2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바로 등폭을 매기는 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니와 방글라데시가 1, 2를 했다고 105위 대한민국보다 잘 삽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올라갈 때는 9계단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이나 150 하는 국가는 150단계, 200단계나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들하고 비교한다는 게 넌센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은 2019년 기준 경제성장을 2%를 했다고 망했다고 합니다. 기니, 방글라데시처럼 8%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레기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이니 상위 국가들을 비교해야 올바른 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상위 국가를 비교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은 2.9%입니다. 미국은 2.3%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1.2%입니다. 일본은 1%, 한국은 2%, 중국은 6.2%입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3만 불, 그 다음에 인구 5천 이상, 딱 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국이 있습니다. 선진국 가입국이야죠. 여기는 인구 500만도 있고 300만도 있는데 대부분 1인당 GNP가 3만 불 이상입니다. 이게 35개 나라가 있죠. 중국은 GNP가 8,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아니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파이로 인해서 엄청 큰 것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선진국끼리 같은 레벨끼리 계산을 할 때는 중국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잘 나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2.3%, 2%, 유일하게 2%입니다. 다 1%인데 경제가 망했습니까? 그래프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미국이 2.3%, 일본이 이거는 방금 했죠. 다 했는 겁니다. 7개 나라는 5천불, 인구 5천만, 소득 3만 불 이상의 7개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한국이 7번째로 부자인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7번째로. 세계에서 7번째로 부자인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가 기니,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선진국 상위권의 나라, 대한민국에 속한 비교 가능한 나라입니다. 얘들하고 비교해야 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세계 2등이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성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세계 2등 성적이 낙제점입니까? 자, 이걸 보십시오. 못 살 때입니다. 전두환 때, 노태우, 김영삼 때. 못 살 때는 우리도 기니처럼 7.%, 8%, 13%, 10%, 예? 9% 이렇게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10%, 8%, IMF 때가 5.5% 찍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 하죠. 기저효과. 한번 좀 물었으면 바로 그 스프링처럼 팍 올라오는 게 기저효과입니다.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노무현 때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안정기 2.9, 4.9, 3.9, 5.2, 5.5 평균 4.3% 성장했습니다. 이명박 때 2.8, 0.2, 6.5, 3.7, 7.4, 2.3. 그 다음에 박근혜 2.9, 3.3, 2.8, 2.9 평균 2.9%. 문재인 3.1, 2.7 그리고 2019년대는 2.0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 성적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망했나 안 망했나? 그거는 순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위.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나 기니, 중국처럼 성장률이 높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설명했던 그때죠. 아까 말했듯이 200등 하다가 100등, 50등 하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등수가 올라갈 만큼 올라갈수록 등폭, 당락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정희 이후 경제는 계속 망했습니다. 왜냐? 박정희 때 13%, 14% 하던 게 지금 13%, 14%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경제가 다 망한 거죠. 근데 왜 문재인만 망했다 합니까? 왜 문재인만? 다 망했는데. 조한다운도 망했고, 노태우도 망했고, 다 망했는데. 왜? 진보 정권을 처음 잡은 김대중도 경제가 최악이라 했고, 노무현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폭망이라는 프레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진보 정권이 들었으니까 또 경제 망국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적을 하려면 세계 경제 순위를 봐야 됩니다. 전교 11등 하던 학생이 전교 15등을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성적이 떨어진 거라 볼 수 있죠. 왜냐면 내 주위의 라이벌보다는 위에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경제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라이벌 학생보다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12등 하다가 IMF 때 15등, 그리고 2000년 들어서 12등. 그 다음에 노무현 때 10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명박이 때 15등까지 떨어졌다가 박근혜 때 쭉 14등 가다가 그리고 박근혜 말년 2010년에 11등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프 보이죠? 이게 뭐냐? 10등 하던 학생이 15등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이게 망했다는 거죠. 근데 경제가 10등 하는 학생 보고 15등 하던 학생이 10등까지 올라가는데 노무현 때 경제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평균 80점 맞아도 전교 순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평균 70점 맞아도 오히려 전교 순위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성적은 상대평가니까요. 특히 박근혜를 물러받은 문재인 정부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경제가 망했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11위에서 박근혜가 11위였죠. 11위에서 베네수엘라처럼 150 정도로 떨어져야지 망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등 할까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2018년 기준입니다. 세계 10위입니다. 올라갔습니다. 경제가 망했는데 박근혜 때보다 경제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순위가. 경제가 망했는데 왜 성적이 올라갔죠? 납득이 갑니까? 자, 보십시오. 6등 프랑스, 7등 인도, 8등 이탈리아, 브라질,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캐나다, 러시아,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한국보다는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14등, 12등 했고 항상 캐나다가 10등, 또 러시아가 11등, 또는 오스트리아가 10등, 항상 이런 식으로 이 네 나라가 내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처음으로 다시 20년 만에 노무현 때 찍었던 10등 다시 20년 만에 10등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10등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망했는데도 이 정도 성적이면 이보다 못한 성적을 올린 이명박근혜는 도대체 뭡니까? 국가가 사라졌다가 문재인 때 다시 생겨난 겁니까? 여기서 9위 브라질, 8위 이탈리아를 제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통일뿐입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한 90배쯤 되고 남북 합쳐도 거의 50분의 1,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은 세계에서 3, 4번째로 큰 나라죠.
중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 아닙니까? 2천만 이상 가족이 비극이 바로 분단입니다. 왜 이념 때문에 가족을 평생 못 만나야 됩니까? 이념이 뭐가 중요하다고?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내 딸, 내 아들, 내 엄마, 내 부인, 왜 이념 때문에 못 만나야 됩니까? 왜 내 피부치가 고작 이념 때문에 못 만나야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때 무역 적자가 25억 달러 났습니다. 전두환 때 무역 적자가 59억 달러 났습니다. 노태우 때 무역 적자가 98억. 그리고 김영삼 때 사상 최악의 적자가 났죠. 마이너스 374억. 그러나 김대중 때 들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흑자로 돌았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943억 흑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때 98억 흑자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었던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입니다. 무역 흑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로서는. 또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노태우 때, 전두환 때 86년, 87년, 88년, 89년 4년 연속 흑자를 봤습니다. 요게 최초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이 정권을 잡았을 때 10년 내내, 그런데 그때 보수가 잡아도 가능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잡았습니다. 근데 잡자마자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마디로 언론과 여론이 장난으로 경제 포만론을 확산시키는 정치 노름이나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